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교려,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교려,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 클레클리가 최초로 정신병질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이런 기준을 토대로 로버트 헤어가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사이코패스의 개념은 일종의 심리 특질인 사이코패시는 폭력적이며 강기적인 인격장애 측면에서 정신병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 사이코패스의 개념은 습관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고 일반인과는 다른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만성적으로 나타내는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1세기가 넘도록 개념 자체가 통합되지 못했는데, 피넬은 잔혹함, 무책임, 도덕심의 결여와 같은 특징들이 현저하지만 정신 착란 증세가 없는 조증 상태라고 했고, 프리처트는 도덕적 정신 이상이라고 했으며 프로이트는 미개발된 초자아라고 명명했다. 또한 최근까지는 소시오패스, 사회병질자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개념이 혼동되기도 했다. 파티자는 유전적 성향보다는 잘못된 사회학 과정의 결과로 범죄성이 발달된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불렀다. 1952년 미국의 정신의학계는 사이코패스라는 명칭 대신에 소시오패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잠재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소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1968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런 행동 특성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주로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범죄자들은 이런 기준에 쉽게 부합하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모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헤이가 지적한 가장 큰 차이점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은 객관적 지표로서의 피검사자와 사회 일탈적인 행동에 주목하는 반면, 사이코패스 진단은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인성, 감정, 행동 등에 걸쳐 피검사자를 평가하는 다측면적인 평가로 피검사자와 공감 능력, 비상적 매력, 가대, 망상 등 평가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에도 주목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외관성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이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다. 클리가 제시한 16가지 특징 중 사이코패스의 개념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이코패스는 정상적인
의무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통제에도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은 사이코패스와 다른 범죄자들을 다루고 치료하는 방법이 질적으로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 특성은 기만, 외관상은 멀쩡함,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정신병적 증상, 망사, 감각이 없음, 근심, 걱정, 부재, 죄책감, 교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실패, 병리적인 자기중심성, 감정적으로 미성숙, 기타 특성은 문란한 성생활, 신뢰할 수 없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 부정직함, 진심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은 드물음, 충동적, 반사회적 행동. 사이코패스의 발생 원인은 학자들은 발생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인도 다차원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설명은 뇌 기능의 이상이나 신경학적 설명에 근거를 둔다. 행동을 통제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전두엽 부분의 활성화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이코패스의 충동적 행동과 높은 각성 수준을 설명했다. 공격성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전두엽에 분비되지 않을 때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인간이 몸속에 효소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염색체 이상으로 그 숫자가 적을 경우에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따라서 전두엽의 기능도 줄어 공격성, 즉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뇌 전내에 손상을 입었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결과 장기적인 계획 부족, 욕구 지연, 능력 부족, 피상적 감정, 가민성, 공격성, 부적절한 사회 행동, 충동성 등 사이코패스의 특성들을 나타낸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학적 설명은 부정적인 사회 가정과 그 결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나타내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은 본래 도구적인 것인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이용 가능한 행동 선택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목표 성취를 위해 반사회적 행동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이론이 있고 부모와의 애착이 취약하여 윤리 발달이 저해되어 반사회적 행동, 포명장애 혹은 공격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반사회적 태도, 비일관적 훈육, 체벌, 빈약한 학업 성과, 와이된 가정, 아동기 분리 경험도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해 사이코패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혜원은 사이코패스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 요인이 선행적으로 내 기능의 생물학적 토대와 기본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환경과 경험이 더해져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정상과 구분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련의 인지 모델이 있다. 이 인지 모델은 사이코패스의 기능 장애에 대하여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사이코패스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새로운 이론이 개발이나 이전 이론들을 보완 예측적인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충동성이나 감정적인 결함어 의도적인 주의 집중을 통해 주변이나 정서적인 정보의 의미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반응 집합 조절 가설이 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는 공포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생리 체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공포기능장애 가설이 있다. 일반적인 아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고통을 야기한 행위가 혐오스럽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지만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둔감함을 보인다는 폭력 억제 메커니즘 모델이 있다. 신경학적 접근에서는 정상인보다도 자반고의 결함으로 언어적, 인지적 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인다고 말한다. 뇌의 전두엽은 사회적 통제와 특정 행동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과 같은 집행 기능을 강장한다. 그러나 전두엽 손상이 직접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육감 혹은 직감이 중요하게 관여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물, 장소 등이 나쁜 감정 혹은 좋은 감정을 유발한 경험에 의해 훗날 같은 경험을 할 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안은 바로 배제하고 압축된 소수의 대안들 중에 합리적 사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한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 미운 예민하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한다. 가대망상증이 심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대단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극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사이코패스의 출현의 예방 방법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표명장애를 보이거나 불안 가정 환경과 지역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일관성 없는 양육과 잦은 다툼, 폭력, 학대 경험한 아이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성향들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소위 문제아 또는 일진이 되어 표명장애를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전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성격 장애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계에서도 학교 상담, 문제 예방,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도 적극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 퇴치 교육 등 부모 모임, 자살 방지, 우울증 예방 등
사이코패스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잘 숨기고 평소 얌전, 성실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은 평소에 잠재되어 있다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성향을 가진 자들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인지적 혹은 감정적 가제 수행에서 다른 점을 보이며 심층적 언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 반응, 공포 반응이 느리며 한 코넬 대학 심리연구팀에 의하면 음식성 돈에 관해 자주 얘기를 하고 언어를 더듬고 감정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숙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으며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하며 가대 망상증이 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대단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극도로 포악할 수 있으며 잔인한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부족으로 감정 조절이 어렵고 사소한 일에 공격성을 보이며 유전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결핍,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범죄 경험 등 유년기 시절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보내는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릴 때 품행장애를 보이거나 불안 가정 환경과 지역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내레이션 차이에스더